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74회차 해외축구 총 4경기 집중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튀르키예는 강력한 공격 축구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 공격력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빈첸초 몬텔라 감독이 부임한 후 수비가 안정되며 예선을 잘 통과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주전 스트라이커로 토순과 일마즈 중 누가 나설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임 감독 슈테판 쿤츠가 지나치게 공격 위주로 운영하다 경질된 것과 달리 몬텔라 감독은 실점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역습 상황에서 흡이차 크바라츠엘리아의 저돌적이고 유리한 드리블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나 조지아의 가장 큰 약점은 수비입니다. 조지아는 조별리그에서 약팀으로 평가받고 있어 상대팀의 공세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골키퍼의 발기술 부족과 수비수 솔로몬 카이사의 노쇠화는 상대 전방 압박에 취약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원정 경기에서 기대 실점률이 2.06골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튀르키예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튀르키예는 최근 A매치에서 득점력이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균형 잡힌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조지아는 수비진의 나이와 기술적 약점으로 인해 전방 압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튀르키예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포르투갈은 이번 조별리그에서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력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수비에서 잦은 실수가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와의 경기에서 푸키에게 2골을 허용하고 스웨덴과의 경기에서도 2골을 내주는 등 침투 능력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 높은 수비 라인이 자주 뚫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날두의 결정력은 여전히 뛰어나고 조 편성도 무난해 보입니다. 체코는 최근 A매치에서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전 상대들이 유로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팀들이어서 체코의 전력을 완전히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몰타나 아르메니아 같은 약팀을 상대로도 실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에서의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약체를 상대로는 골을 넣으며 선전했지만 포르투갈처럼 강팀을 상대로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승리와 함께 많은 득점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포르투갈의 수비가 평가전에서 인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F조의 다른 팀들도 수비 불안정을 겪고 있다는 점이 조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체급이나 공격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팀입니다. 포르투갈이 전력을 발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노스는 압박과 역습에 강한 팀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에서도 드러났는데 마치다와의 경기에서 이러한 약점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리그 내에서도 나고야와 세레소를 상대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역습 상황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리노스는 미드필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전개가 좋은 팀이지만 하타나카의 부재 시 역습에 쉽게 무너진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이는 지난 시즌 하타나카가 장기 부상으로 빠졌을 때도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로 마리노스의 고질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는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 중 하나입니다. 이 팀은 공수 전환이 매우 빨라 마리노스와의 경기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는 성적이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비록 원정 무패 기록을 유지하고 있지만 2승 6무로 경기력에 비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토를 5대0으로 이긴 경기를 제외하면 원정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팀의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히로시마는 빠른 압박과 공수 전환 덕분에 마리노스와의 상성이 좋습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는 경기력에 비해 결과를 잘 얻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득점력에도 문제가 생기기 쉬운 환경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경기는 다득점 경기보다는 적은 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오버보다는 언더 양상이 더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하면 마리노스는 압박과 역습에 취약하며 특히 하타나카가 빠진 경우 그 취약점이 더 두드러집니다. 히로시마는 빠른 공수 전환과 압박으로 유리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부진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언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최근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기대 득점이 2.38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빅찬스를 3번이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들을 모두 살리지 못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페널티킥 상황에서는 페리시치가 박스를 미리 침범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크로아티아의 공격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알바니아는 수비에 철저히 집중하며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크로아티아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골을 쉽게 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예선에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었지만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는 골키퍼 스트라코샤의 선방 덕분에 큰 패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예선과 본선의 무게감은 다르기 때문에 알바니아의 수비가 본선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알바니아는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89분에 1대1 찬스를 놓친 것이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알바니아를 상대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정력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바니아의 수비가 예선에서 보여준 것보다 본선에서 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로아티아가 어렵게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크로아티아는 경기의 주도권을 잡겠지만 알바니아의 탄탄한 수비를 뚫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아티아가 근소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는 저득점의 언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크로아티아의 공격이 알바니아의 수비를 상대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가 경기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